안녕하세요. 안성재 셰프입니다. 오늘도 별들의 맛집을 해서 오늘 여기 중식당에 와봤습니다. 계양가게라고 하는데 여기 좀 오랜만에 만나 뵙는 셰프들이 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좋아하는 식당을 해서 와봤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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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네. 와 여기 TV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근데 되게 오랜만에 봤지만 뭔가 자주 본 것 같아. 저도요. 자주 보고 있어요. 나는 뭐 유튜브밖에 안 해서 거의.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색해 하시네요. 자연스럽지 않은데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액팅이야 이것도. 원래 어색한 게 컨셉이야 지금. 그래? 매장 가셨다면서요? 매장 갔었지. 예. 저희 매장 안 오셨잖아요. 나는 흑백 전에 갔었어. 흑백 전에 흑백 전에 갔어요? 그 전에 갔었어. 난 들었어. 갔다고. TM미를 흑백 전에 와이프랑 갔었어 내가. 그래. 워낙 유명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도량은 나도 2번인가 네, 가고 2번 오시고. 딴 가족들도 같이 가고. 감사합니다. 뭘 또? 이렇게 계양각 처음 와보는데 뭐 처음 와보셨어요? 응. 수원식당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요리를 공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중식 셰프님들이면은 다 아는 곳인가요 여기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음식 스타일이 조금 한국식 중식과 좀 달라가지고. 여기 와본 적 있나? 와보는 없고, 와본 적은 그러니까 없어. 좀 와보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왔어. 근데 왜 안 와봤어? 근데 저도 아시다시피 바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날 아니면 이제 못 오잖아요. 그런 거야. 예. 나도 와봤어야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예. 못 나중에 그럼 여기는 그렇다면은 추리상 정지선 셰프님께서 그렇죠. 네. 여기를 맞아요. 추천을 해서 지금 온 맞아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중식에 여자 셰프가 없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소문에 듣기로 이런 분이 계시다라는 걸 듣고선 만나보고 싶다. 요리사 중에서 여성분들도 많이 없긴 한데 중식을 하시는 여성 셰프님은 또 굉장히 웨어한 맞아요. 거여서. 궁금해요. 그래서 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알게 됐죠. 알겠습니다. 저희 냉채 요리부터 준비드리겠습니다. 네. 오이 냉채, 연근 냉채, 무슨 냉채 준비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도 음식이 계속 바뀌어 스타일이. 그러니까 중식에서도 막 스타일을 막 바꾸면서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 사실. 그죠. 양식이나 좀 우리 같은 컨템퍼러리는 뭔가 아이디어 있으면 해보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대중들이 생각한 어떤 기준들이 있고 네, 맞아요. 의견들이 있어서 싫어하실 분들은 많나 이런 거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영업이라는 그 저희가 파인다이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 손님 상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음식 맛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은 또 호불호가 좀 있겠죠. 이 맛을 찾으러 왔는데 이 맛이 바뀌어 버리면은 좀 익숙한 맛을 먹으러 왔는데 뭐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예 다른 걸 막 내서 새로운 걸 제시하면은 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네. 이거 어떻게? 그래도 먼저. 셰프님. 예. 근데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니까 막 드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한. 스타일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되게 새롭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되게 좀 특이하게 하신다고. 맞아요. 요리 하나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세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거를 뭐 이렇게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엄청난 능력인데 궁금하네. 와, 저는 중국 3년 살고 아직까지 고수를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먹고 있습니다. 고수는. 그 맛있는 고수를 못 드셔서. 그래도 요리에는 씁니다. 맛을 아니까. 이거는 술이 필요한 간이네.
야, 이제 괜찮다. 오이를 먹고 나서 그 두반장에 짠 거를 이제 냉채 소스가 잘 커버해 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베이스 잘 잡은 것 같은데 맛있네요. 근데 이런 데는 오이를 중식에서 다룰 때 이거 피클을 해서 한 거예요? 이 프레쉬한 거를 어떻게 안에까지 이렇게 새콤하게 만들지? 얘는 살짝 절여가지고. 소금, 설탕, 색조? 네, 좀 절여가지고 한 거고. 저희는 매장에서는 안 절이고 그냥 바로 묻혀서 나가요. 그럼 완전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완전 완전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절이냐 안 절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고 셰프들의 그거는 이제 소스는 초이스인 중요한 거죠. 것 같아요. 네. 소스가 중요한 거. 아, 요리의 세계는 또 늘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모술을 여기서 지금 메뉴를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흑백에 나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요리들을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흑백에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네, 진짜 공부 많이 됐어요. 기구부터 시작해서 식재료 쓰는 거. 다른 셰프님들이 하는 요리들까지도 공부가 너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중식은 너무 약간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갇혀있는 느낌이 더 커가지고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 흑백 요리사 나가서도 셰프님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 저도 보니 몰랐다면서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상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양식하는 분들도 그래요. 네. 아 우리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셰프. 와우. 셰프님 시그니처 나왔네요. 동파육인데요. 제가 소동파의 저육송이라는 시를 읽고 돼지고기를 찬송하는 시 노래거든요. 그게 동파육 레시피 같더라고요. 小着水慢着火 물을 조금만 붓고 뭉근한 불에 익히는데 너 빨리 익어! 라고 재촉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면 제 스스로 아름다움을 바랄 것을. 그래서 뭉근한 불에 6시간을 끓여내는데요. 손님들이 티라미슈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저희들끼리 티라미슈 동파육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와. 아, 네. 좋아하시지? 아유,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요. 색이 이렇게 청명하게는 맑은 좀 그런 동파육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설명이 되게 멋지시네. 야, 6시간을. 넌 몇 시간 하는데? 저는 3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조리 시간 제외하고 찌는 시간이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진짜 낮은 요리 하시나 보다. 네. 정말 큰 항아리에다가 아주 오래 끓이세요. 차곡차곡 쌓아서 오래.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우, 근데 이거는 도량에서 먹었던 동파육이랑은 너무 스타일이 다른데 완전 다르죠. 달라요.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이게 난 원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본토에 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항저우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거보다 더 흐물어지긴 하지만 이게 본토에 좀 더 가깝죠. 근데 한국에서 먹는 동파육은 아무래도 간장 베이스나 팔각향이 조금 더 올라온 간장 것 베이스. 같죠. 네. 사봉주. 와, 잔도 커. 작은 걸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좋아서요. 와, 눈부시다. 중국은 워낙 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술이 나오거든요. 지역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재료가 달라? 토지가 달라서 그 토지에서 맛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근데 막 너무 크다 보니까 술 종류도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 한국에서 지금 정착돼 있는 술 향이 주로 잘 먹는 술 중에 연태나 막 이런 종류는 이제 농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농향, 청향, 장향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일반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거는 거의 농향, 장향이에요. 2가지뿐이 없어요.
이거는 봉향이라고 네, 하죠. 이거는 봉향이라고 봉향이고. 하는. 네. 봉향은 오 진짜 힘들었다 맛있는 이거. 도수. 아, 야, 맛있다, 이거. 52도. 아. 맛있는 도수. 여기도 무서운 분들이네.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아 원래 중국 술은 딱 52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 52도. 그러니까 중국 술은 30도 이거 먹으면 술도 안 되고 네. 52도부터 마셔야 돼요. 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단맛이 굉장히 세네 이게 술이. 끝에 막 약간 매운맛이 예, 확 올라. 온다. 살짝. 근데 그 매운맛이 약간 막 스파이시한 매운맛보다 약간 그런 살짝 얼얼해지는 듯한. 근데 알코올이랑 섞여서 그런 느낌이 나는지. 그러니까 먹고 먹어야지. 아 이걸 먹고 먹어야 되네 또. 동파육 맛있게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요리는 죽순이에요. 이게 지금 죽순이 제철이어서 네. 죽순 중에서도 이 하늘로 향하는 부분만 가장 부드러운. 따로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이라는 조리 방법이 있거든요. 먼. 예, 죽순을 볶으면서 소홍주를 넣어서 뚜껑을 닫고 이 죽순을 약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고민이 표현력 있을 때 짱이다. 그 고민 민자거든요. 강한 불이 아니라 약한 불에 오랫동안 한 조리 방법이에요. 그럼 훨씬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상상한 맛이야? 근데 식감이 이렇게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 소홍주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쓰는 소홍주랑은 향이 전혀 다른데. 아 소홍주 쓰세요? 맛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부터 차이나타운 가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접하다 보니까 소홍주를 써요 저도. 소스 같은 데도 쓰고. 아 제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소홍주 제가 아는 소홍주 향은 아닌데 그럼 다른 그런 거가 맞나요? 그때 저 2차전 때 흑백요리사 아구뱅 요리상. 2차전 때그 속꼬리찜 네네네. 예, 그 드렸을 때 소홍주를 응. 10년이라는 소홍주를 썼어요. 그때 네네. 그 소홍주를 활용해가지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 향 같은 비슷한 아 그래? 예, 비슷한 향이 나긴 나는데 근데 다 기억하세요? 백인의 아 전 다 음식들. 기억해요. 아 진짜요? 다 기억해요 와, 저는. 대단하시다. 근데 기억이 안 나면은 정말 내가 그냥 잊고 싶은 거는 다 잊었고 기억에 남는 건 다 나요. 네. 여영래 셰프님이랑 했을 때 그 맛들이 기억나요. 아 그래요? 그때 저는 그 2라운드 때 저는 절대로 이기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을 했고 대신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2대 0이라고 딱 했을 때 그냥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거 좋아해서도 안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너무 좋아했나 했는데. 했죠. 그러니까 했지, 아니야 사람인데. 정말로 아이고 당연하지 않나? 아니야 했죠. 아니, 여경래 셰프님을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냥 이겼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고. 아 이겼다고는 아니고 솔직히 너무 좀 죄송했어요. 그럼 인정받았다. 아니야. 이게 이후에 그 순간에는요 정말로 그런 생각이 정말로 안 들었고 끝나고 나서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이제 꺼졌을 때 기쁨을 그때는 맡기겠다. 엄청 이게 진짠가? 오케이. 꿈인가? 생신가? 뭔가 그래도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을 했으니까 열심히 한 거지. 저는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그 음식이 빨간색이라는 걸 알았고 저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때 빨간색과 검은색에서 누가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야지
점수가 높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먼저 눌렀죠. 그러니까 이기려고. 그치. 그치. 이게 아니 서바이벌 나갔어. 앞뒤가 안 맞으면 당연히 이기려고 서바이벌 나갔으면 당연히 이기려고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네요. 예. 아니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맛도 맛이지만 맛보다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뭐 의도된 소스의 맛이 잘 전달이 돼 있는지 이 정도지. 이게 막 뭐가 맛있냐 맛없냐는 사실 두 번째였어. 식감에서 벌써 끝났어 거기서. 정말 잘했어요 그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희도 잘했어요 그때. 다음 요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배 소갈비 찜이에요. 소갈비를 핏물을 3시간 빼고 양념에 재우고 찹쌀을 40분간 볶아서 갈아서 2시간 쪘어요. 근데 이런 맛은 처음인데. 그러니까 셰프님의 어떤 스타일이 뭔가를 강하게 펀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재료들을 갖다가 굉장히 은은하게 그냥 다 여기저기 넣으시는데 이게 다른 한국 중식이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약간 본토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 그래서 청나라 수원식당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셰프님하고 요리 얘기했을 때 그래도 나는 자영업자니까 나는 요리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와서 그래도 이 맛에 대해서 익숙해져야지 사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중식은 짜장면 짬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나 그런 백화점 쇼핑몰에 들어가면 무조건 탑이잖아요. 짜장 짬뽕 그쵸. 탕수육이 1호점 서촌점 처음 오픈해서 내 옆에 중식당 짜장면 짬뽕집 하는 데만 정말 걸어서 5발자국만 가도 짜장면 짬뽕집. 근데 그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식당을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뭐 골목마다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리스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봤을 때 손님들이 끊길 수 있고 뭐야 짜장면 짬뽕 없네? 라고 길을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처음 매장했을 때 오픈했을 때도 중식당에 들어왔는데 짜장면을 먼저 찾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 매장은 짜장면 판매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걸 많이 겪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요리를 중국에서 배웠고 이 요리를 그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 조금 자신감이 좀 잃고 막 이런 게 생겼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가능성은 저는 딘섬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딘섬은 오히려 저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안 해?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도 뭔가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저도 그래서 막 베트남 가서 공장 뚫어보고 1년 동안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라인 따보고 지금 대만, 일본, 홍콩 기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일부러 사갖고 와가지고 계속 테스트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해봐요. 왜냐면 코로나 때 그냥 해외를 못 가시는 분들이 그냥 현지 음식을 찾으려고 현지 식당들을 많이 찾아서 내가 지금 딘섬집을 하면서 짜장짬뽕 없어도 그냥 오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를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오히려 많이 오셔가지고 그때 거기서 먹은 거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어느 정도의 이해도와 공부와 트레이닝과 뭐 아니면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가진 후에 자기 거를 펼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정말 셰프로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중식이 왠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보수적인 것 같으면서도 갇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애매해서 되게 궁금하게 했었어. 다 그래요. 이거 한잔 해야겠네 또. 이거. 없어. 아유. 근데 그게 이제 중식 같은 경우에는 좀 갇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손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화교분이에요. 근데 저희 음식을 딱 먹고 나서 하시는 소리가 야 이게 어떻게 중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황교분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뭐 가르침이 없이 그냥 혼자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창업도 엄청 빨리 했거든요. 30살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몰랐을 때는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그때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도 내 음식이고 이것도 중식으로 푼 건데 이것도 똑같은 중식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화교분이 저희 음식을 보고 이게 어떻게 중식이야 판단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듣지 마. 예. 그래서 안 듣기 들으면 시작했죠. 되지. 안 듣기 시작하다가 다른 방식으로 짜장도 풀어보고 다른 방식으로 짬뽕을 한번 풀어보고 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서 2호점도 내고 도량이라는 가게를 차리고 그다음에 저만의 메뉴를 만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운대도 잘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야 중식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개인만의 어떤 중식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개인만의 어떤 취향과 셰프의 방향성 뭐 네. 오픈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거. 근데 내가 한국에서만 먹는 거 아니고 이제 저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면은 동남아 중식이 있고 뭐 미국 중식이 있고 유럽 중식이 있고 중식. 중국 중식은 너무나 많고 진짜 바다 건너서 마카오 가도 다르고 사실 이게 한국에 와서 화교분이든 누가 됐던 간에 이게 왜 중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있는 음식의 종류보다 중국 나라에 있는 음식 종류가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한정을 지어? 그러니까 그런 한정을 짓는 분은 그의 경험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셰프로서는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거나 듣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짜장면 짬뽕 맛있지만 어쨌든 짜장면 짬뽕이라는 그 장르에 갇힐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좀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하시면은 중식의 미래가 밝은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게 하나하나 배움이 그냥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지 않는다고? 네.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전부 다 노력으로 된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 그 모습을 저는 직원들한테 난 너희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줄 테니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안 돼요. 저는 저 배웠을 때 주방장님이 중국에서 아주 귀한 뭐 장이 나왔대. 지금 생각하면 해선장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거를 주방장하고 부주방장들 끼리만 먹고 저희는 안 주는 거예요.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지.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스부가 어떻게 했냐면 소스를 하나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룸에 들어가서 만드셨어요. 몰래? 저는 네. 그냥. 근데 그거 이해는 돼요. 그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 시절. 지금 생각하면 이해는 돼.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 간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안 가르쳐준다. 네. 그래서 가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거기서는 잘 가르쳐주나요? 거기는 처음부터 그냥 그 식재료가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매 시간마다 살아있는 거 잡아서 직접 요리하라고. 직접 요리하는 건. 그렇게 그냥 식문화 배우고 거기에 식재료 배우고 이게 너무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 수업 시간에 했던 자료들을 전부 다 프린트 해가지고 전부 다 책을 만들어서 만들었거든요. 아 정보 다 알카이브를 만들어서. 네. 그렇다 보니 저는 일부러 직원들 데리고 해외 나가거든요. 일부러 나가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나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보는 너무 많은데 이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 내 거라는 거는 정말 여기 마음속이가 지식적으로나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나만의 것을 만드는 어떤 그 과정에서 배웠을 때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잔머리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거를 다시 재현하고 다시 왔을 때 재료 하나만 틀려도 완전 메스가 되는 거야. 약간 뭐 이상해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저는 예전에는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더 이상 그런 방법은 저에게는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면도 있는데 다른 점은 저는
지식은 흐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흘림이 있어야지 다시 들어오는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모수에서는 레시피 책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고 맛을 보고서는 그들이 또 만들고 그럼 그게 공유가 되고 모든 직원에게 공유가 되고 제가 어떤 레시피들은 막 고이 간직해보니까 그거에만 연연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언제나 답을 찾을 때 그걸로 돌아오니까 되게 병신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모든 거를 공개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다 주고 새로운 것을 나는 계속 창조해내는 어떤 CD 역할인 거죠, 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테크닉을 제시하고 이러니까 저로서는 그게 더 창작의 어떤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왜냐면 그걸 안 하면은 저희도 계속 아무리 컨템포러리라도 계속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저도 그건 같은 생각이에요. 양식 쪽에서도 그렇게 레시피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지. 정보도 많고 하니까. 와, 빠바우야. 야. 이거는 팔보 허리병 오리인데요. 오리를 발굴을 해서 뼈를 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찹쌀 4시간 불려서 찌고 생새우살, 마른 새우살, 표고, 죽순, 연밥, 닭가슴살, 오리 가슴살 등 8가지 재료를 넣어서 그 8시간 말려서 2시간을 쪘어요. 그래서 매우 담백하고 마른 새우가 들어가서 향이 아주 좋은데요. 원래 고조리사 안에는 뼈를 제거하고 찹쌀, 표고, 죽순을 넣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 배합비를 찾아가지고 네. 이 요리를 하게 됐어요. 팔보오리. 이거는 우와. 진짜 책으로만 보다가 나도 네. 인스타그램 사진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어. 그냥 그 연애 먹는 그 음식 중에 그냥 고급 요리. 발골을 하면서 이 통오리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와 이건 너무 기대된다.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그런 것 같아. 그 한국의 영양밥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양각 셰프님의 스타일이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오리니까 오리의 육즙을 느껴봐 이게 아니고 나오는 재료의 그 특성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둥그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먹기 되게 편해요. 사실 오리 디시라고 해서 먹었지만 이건 오리 디시가 아니고 말대로 약간 이 안에 들어있는 밥이 더 8가지 Eight Treasure라는 어떤 이 재료들의 향이 더 저에게는 다가와서 굉장히 특별한 디시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근데 저희 이제 중식 셰프들의 음식들을 심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안성주 셰프님의 심사 기준점이 어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중식이요? 예. 내가 정 셰프님이나 임 셰프님보다 중식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떨어지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맛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조리됐고 이게 맞냐 안 맞나 정도의 그냥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서슴지 않고 물어보는 스타일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 바탕으로 저의 기준을 잡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 기준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레벨을 제가 생각해 놓고서는 그걸 맛보고 그 채소의 익힘, 해산물이 들어갔다면 해산물의 퀄리티, 그리고 소스의 농도, 소스의 맛. 어쩌면 중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고 100%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정답은 없잖아요, 음식에. 특히 중식은 아까 말씀대로 한국 중식이냐, 중국 중식이냐, 미국이냐, 역사적으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제 혀로 판단을 하고 요리, 이 셰프, 만드는 셰프 나는 맛을 보고 피드백 이제 이 정도였어요. 생존이냐
탈락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됐지만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나오신 분에 대한 예의, 이분이 열심히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 그냥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신뢰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으로 이렇게 주시면 아니, 인상 어깨가 깊었던 어색하는데. 걸 네, 말씀드린 거라. 아, 네. 근데 임 셰프님은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다른 데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흑백 요리사 하면서 중결승인가 네네. 탑 8에 그 인생 요리요? 인생 요리 같다. 난 너무 궁금했어 사실. 정진호 셰프님 제가 그때 다람쥐 모양 그거 생선 그걸 먹었고, 근데 네. 임 셰프님이 올라왔었으면 자기만의 어떤 삶에 대한 거를 만드는 음식이 되게 궁금했고, 자연스럽게 셰프님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인생 요리를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저는 시래기 짜장면을 생각을 했어요. 시래기 짜장면. 네, 시래기 짜장면.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없는 살림에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시다 보니까 제가 아현동에 이제 아현시장 거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시래기, 우거지 다 버릴 때예요. 다 쓰레기였어요. 다. 근데 시장에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할머니가 그 시래기를 주워 갖고 오셔서 이제 그 시래기를 말리셔가지고 매일 삼시세끼 반찬을 시래기를 먹었어요. 그 시래기를. 근데 저 사실 그 시래기만 보면은 치가 떨렸거든요. 너무 먹기 싫었고 지금도 그렇게 찾아 먹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91세요. 91이신데 하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금 현재 할머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 이제 앞으로 그 예전에 제가 먹었던 그 시래기, 할머님이 해주셨던 그 시래기 음식을 이제 못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인생 요리를 시래기 짜장을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시래기 짜장을 하고 싶었던 거는 저희 할머님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막 눈물이 나요. 막 그런. 아니야, 오지 마. 네. 아니야. 감사함? 네. 잘 키워주셔서. 네. 근데 지금은 잠깐 이렇게 우리 할머니예요. 잠깐 얘기를 해요. 바로 까먹어요. 저라는 태훈이라는 이름은 안 까먹죠. 저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키워주셨으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흑백 네. 나온 거 보셨어요? 할머니가? 기억하세요? 기억 지금 못하세요. 못하세요? 네. 뭐 저도 까먹어지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할머님이 좀 지금은 살아계시지만은 할머니 손으로 키워주신 손자가 그래도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성공했구나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크죠. 임 셰프님이 할머니 얘기하니까 나도 또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는데, 사실 그쵸, 또 워낙에 또 애틋하셨을 것 같고, 시래기 짜장을 한번 너무 맛보고 싶네요. 한번 해드려. 기회 되면 진짜 한번 해드릴게요. 할머니도 좋아하실까? 임 셰프님이 시래기가 지긋지긋한 만큼 할머니는 더 지긋지긋하지 않을까? 이거를 내 사랑하는 손자한테
이걸 계속 이것만 줘야 되는 어떤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할머니의 마음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시댁에는 안 드리도 되는 거예요. 네. 한잔 하시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재밌다. 또. 아, 또. 지선 셰프 앞에서 빠스를 하려니까 참 이게 영광입니다. 아. 아우 한송재 셰프님이 드실 줄 아네요. 손도 딱 집잖아. 뭐 맛있는데 이거. 뭔가 어린이가 된 것 같이 입에서 이렇게 설탕을 씹히는데 어렸을 때 그냥 달고나 막 이런 몰라 그냥 그런 추억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때로 돌아가서 먹는 설탕 씹히면서 되게 따뜻한 기운이 있네. 이게. 설탕 씹히는 게 그렇게 좋지. 그래?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게. 근데 오늘 약간 먹으면서 저는 막 중식에 대한 얘기가 저랑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들이 다 어쩌면은 재료가 다르고 뭐 테크닉이 다를 뿐이지 어쩌면 저희가 가야 될 길은 같이 가는 길인 것 같고 네, 공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답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도 파인 다이닝을 하지만 자영업자거든요. 우선 올해는 미슐린 제가 없고 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도 그냥 다시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좀 배운 점도 많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계기로 안성재 셰프님을 만나 뵙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요. 그 제가 접하지 못했던 음식들을 접한 그 만남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정진선 셰프님께서 건배사 한번 하고 끝내시죠. 오.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또 두 분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자, 오늘 너무 특별한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사위원이었지만 너무 이렇게 되게 싫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미웠던 사람이지만 너무 약간 생각을 많이 듣고 싶긴 했었어요. 근데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친해지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잘 먹었습니다.